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실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같이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구석기 시대의 하루라는 내용이고요. 가상 일기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동굴에서 일어났다. 동굴에서 일어났고 막집에서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했는데 구석기 시대에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했다.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구했다. 맞는 표현이죠. 구석기 시대에는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했다. 3번 보시면 뗀석기를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뗀석기는 구석기 맞죠. 4번 보겠습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까지는 우리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농경과 목축을 아침 일찍 시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농경과 목축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의 내용과 맞지 않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신석기 시대에 처음 등장한 유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죠. 1번 볼게요. 자, 기억은 주먹도끼죠? 주먹도끼. 그래서 이것은 구석기 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고요. 니은을 보시면 요거 가락바퀴입니다. 실을 뽑는 데 사용한 것이고,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정답이고요. 디귿을 보시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쓴배라고 하고, 이 쓴배가 달려있는 찌르는 도구라고 그래서 쓴배 찌르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석기 후기에 나온 것이고요. 리을을 보시면 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빗살 무늬가 있는 톡입니다. 이걸 우리가 빗살 무늬 톡이라고 하고요.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사진에 해당하는 유물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물을 보겠습니다. 유물을 보면 반달 모양의 칼이죠. 이걸 우리가 반달 돌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달 돌칼과 관련된 설명을 한번 보시면, 자, 기억을 보시면 유물의 명칭은 비파형 동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비파형 동검이 아니라 반달 돌칼이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뗀석기의 종류인데 떼어서 만든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에 사용한 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뗀석기라고 보기엔 어렵고,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에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뗀석기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디귿을 보면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됐다. 그렇죠. 반달 돌칼의 쓰임새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청동으로 제작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반달 돌칼이잖아요. 그렇죠? 반달 돌칼인 만큼 이제 청동이 아니라 돌로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구석기 시대에 주로 이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쌤이 이야기했죠.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돌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보기 중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시문을 보시면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내용이고, 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태백산 지역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홍익인간. 다음으로 여기 보면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가 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바람, 비, 구름이 모두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농경 중심의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바로 단군과 왕검이라는 단어가 각각 제사장과 정치적 우두머리를 뜻하는 단어이므로 이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면은 1번 농업 중심 사회 여기 있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자,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등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고조선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계급이 있는 불평등한 사회였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재정분리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재정일치사회였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 자, 홍익인 간의 이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5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것을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되었다. 철기가 아니라 뭐였죠? 청동기였고요. 다음 2번 위만의 집권 이후 철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네, 이것이 정답이죠.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철기 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8조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 8조법을 통해서 사유재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없다가 아니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금동 연가칠련명 열애입상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구려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물이다. 그래서 고조선이 아니므로 틀렸고요. 5번을 보면 흉노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뭐가 틀리냐면 중국의 당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한나라가 공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풍습의 명칭과 이를 행한 국가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음락을 참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게 한다라는 제도죠. 이 제도의 이름은 바로 책화라고 하고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나라를 고르면 됩니다. 바로 동해죠.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책화는 3번, 4번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등장한 여러 나라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1 보면은 가는 부여가 될 것이고요. 나는 고구려, 다는 옥저, 라는 동해. 그 다음에 바바사 이거 합쳐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우리는 동해를 골라야 되죠. 그래서 라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천 행사를 실시한 국가를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영고 나왔죠? 영고는 어디 거죠? 바로 부여 거죠. 우리가 부영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여는 1번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천 행사를 외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암기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친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이 부여, 영고, 그 다음에 고동이 고구려, 동맹, 동무, 동해, 무천. 그래서 제천 행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마에서 바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마에서 바는 삼한이죠. 그래서 삼한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무천이라는 것은 동해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2번 민며느리제는 어디 거죠? 옥저 거죠. 그 다음에 3번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자, 바로 삼한에 대한 설명, 맞는 설명이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제가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이것은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요 관리들이 각각 지역을 다스렸다.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는 고구려 태조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옥저를 정복했다. 맞는 설명이죠. 옥저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고령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왕과 관련된 설명은 아니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이것은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죠. 진흥왕. 그래서 틀렸고요. 자, 리을 보면 게르부 고씨의 왕위 세습을 이루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2번이라 할 수 있고요. 리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구려는 연맹왕국이었어요. 이 연맹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귀족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고 만든 나라가 연맹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는 여러 귀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습니다. 태조왕 때 이르러서 오로지 게르부 고씨 세력들만
왕위 세습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죠. 자, 10번을 보면 보기 중 기억에 들어갈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고구려의 소수리만과 버풍왕의 공통적인 업적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선 기억, 불교 공인 맞는 거죠. 니은, 율용 반포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디귿을 보면 우경보급이 있습니다. 우경보급은 지증왕의 업적이고요. 그다음 리을, 병부 설치는 버풍왕의 업적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토 확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나와 있고, 후연을 공격해서 요동 지역을 확보했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아드님이 장수왕이래. 아들이 장수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엔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은 광개토 대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또 다른 업적을 한번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기억. 불교를 국교로 인정하였다라고 했는데, 불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은 고구려의 소수리망, 그리고 신라에는 버풍왕이 있죠. 물론 백제는 침류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니은,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맞는 표현입니다. 연호, 영락을 사용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디귿, 신라에 침입한 왜적을 격퇴하였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왕위의 부자 상속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고국 천왕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왜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금관가야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바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되셨죠?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구려는 신라를 동쪽의 오랑캐, 신라는 우리 고구려랑 상대가 안 돼. 얘네는 오랑캐 수준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호, 천하의 중심임을 과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인식을 담은 제목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 되겠죠. 보시면 세계의 중심 고구려, 독자적인 천하관을 자랑하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3, 14번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료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수왕의 시대래요. 장수왕은 수도를 옮겼대요.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자,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겼나요? 평양으로 옮겼죠. 평양으로 옮겼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수왕이 이렇게 쭉 있고요. 백제의 계로왕을 죽였다.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죽였다라고 했고, 백제도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디로 옮겼나요? 수도인 한성이 털리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깁니다. 백제가 어디로 옮기죠? 그렇습니다. 백제가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밑줄 친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줄 친 인물은 장수왕이었죠. 장수왕의 업적 골라보겠습니다. 1. 기억. 위나라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구려 초기에 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깊게 알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다원적 국제질서를 유지하였다라고 했는데 장수왕 때 다원적 국제질서가 유지가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고요. 자, 다음 디귿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신라와 동맹을 맺어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백제와 신라의 동맹, 즉 나제 동맹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왕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틀렸고, 자, 여기 보시면 남진 정책을 통해서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니은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도시명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평양, 그 다음에 니은은 웅진. 그래서 정답은 평양 웅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발표의 제목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문화재가 칠지도예요.
그 다음에 7개의 가지를 가진 검이라는 뜻의 칠지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봤죠? 바로 이 칠지도는 근초고왕이 일본에게 하사한 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게 하사한 선물을 해준 검이 바로 칠지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발표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보시면 2번이 되겠죠. 백제와 일본을 연결해준다라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근초고왕은 최전성기였습니다. 당시 백제가. 3번을 보시면 뭐 가야의 문화유산 아니고요. 뭐 광개토 대왕 아니고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밑줄 친 인물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고국 원왕이 나왔습니다. 고국 원왕. 고국 원왕이 죽었대요. 근데 누가 죽였느냐? 백제의 왕인 이 인물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인물은 고국 원왕이 원망하는 왕이죠? 바로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초고왕의 업적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태학을 설립하였다. 자, 이건 소수림왕이고요. 자, 마한을 대부분 복속시켰다. 정답이죠. 그래서 니은 정답. 그 다음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백제의 동성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 동성결혼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리을 보면 중국, 일본과 해상교역을 활발히 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특히 일본과의 해상교역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칠지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수학여행 계획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1일차에는 위기의 백제를 안정시킨 이 사람의 무덤을 찾아갔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하 힌트가 있네요. 중국 남조 양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으로 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무덤은 무령왕릉이고 그래서 기억은 무령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일차를 보겠습니다. 2일차 같은 경우는 부여의 옛 이름은 사비다. 사비로 천도했다라고 나와있죠. 사비로 천도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니은의 이 사람이 누구죠? 성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무령왕, 성왕과 관련된 문제다.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은 바로 무령왕 3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니은의 업적. 자, 니은은 성왕이었죠? 성왕의 또 다른 업적을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자, 기억 보겠습니다. 관등제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이것은 고이왕이었고요. 그래서 틀렸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령왕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령왕. 3번 디귿 보겠습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을 볼게요.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지역을 잠시 탈환하였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때 당시에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고 이 진흥왕이 훗날 배신을 때리면서 성왕이 죽고 백제는 한강역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문제를 보면 신라의 건국과 왕호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누가 토착세력과 결합해서 세운 나라다라고 했는데 그를 통해서 이 기억은 박혁거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연장자를 의미하는 왕호 뭐였죠?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은 이사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대군장을 의미하는 것은 뭐였죠? 마립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박혁거세,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0번 문제고요. 자, 보시면 기억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순수비 나왔습니다. 순수비를 보자마자 우리는 이 왕이 진흥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흥왕이 확보한 영토를 돌아보면서 세운 순수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업적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기억 화랑도를 재편하였다. 원래 민간단체였던 화랑도를 인재 양성의 어떤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제도로 편입한 것이 바로 진흥왕이었습니다. 정답이고요. 니은 한강역을 차지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백제의 성왕과 연합해서
연합해가지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가 이후에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김씨 왕이 세습을 확립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뇌물 마립간 시기의 업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라는 것은 자, 바로 지증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21번입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경상남도 김해로 여행을 다녀왔대요. 김해. 그 다음에 수로왕이 세운 나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건국했다. 그 다음에 김해 김씨. 그 다음에 전기가연맹을 이끌었다. 이것을 통해서 가 국가는 우리가 금관가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제철 기술이 발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답이죠. 모든 가야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2번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진흥왕에게 멸망한 거는 아니죠. 진흥왕에게 멸망한 것은 대가야고요. 금관가야는 참고로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덩이쇠를 낙랑군가 왜 수출하였다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였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화재 카드가 설명하고 있는 고분의 특징이야. 고분은 무덤을 뜻합니다. 같이 볼게요. 자, 왼쪽에 강서대묘의 내부의 모습인데 무덤 안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도굴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굴식 돌방은 방이기 때문에 입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굴하기가 쉽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고요. 1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백제의 석촌동 고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굴식 돌방 무덤이 후기 무덤이에요. 그래서 석촌동 고분은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 이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굴식 돌방 무덤이.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돌무지 덧널무덤 양식 아니라고 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다. 4번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인돌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 강서대면은 고구려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돌을 쌓아 방을 만든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이다. 아까 이야기한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23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봅시다. 자, 23번이고요. 신라의 불교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무용총이 나와 있는데 무용총은 고구려의 것이고요. 자, 니은 황룡사 맞는 설명이죠. 황룡사를 세운 사람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신라의 진흥왕이고요. 자, 디귿 익산 미를서지 석탑은 백제의 것이고 그 다음에 리을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죠. 경주가 있으니까 바로 신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제시된 시와 관련된 전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만족하지 말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는데 자, 이 시는 누가 쓴 거죠?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쓴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이 되겠네요. 을지문덕이 수의 별동대를 격퇴하였다. 그래서 30만이었는데 그 중에 2,700명만 살려 보냈다. 그래서 99%를 죽인 살수 대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므로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2번 볼게요. 당태종이라 했는데, 쌤이 수나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수 문제가 고구려에 침략했을 때가 아니라 수양제였습니다. 수양제.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남북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나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5번 볼게요. 수의 대군을 유인해서 한강 유역이 아니라 살수, 지금의 청천강 유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카라를 발생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먼저 당태종이 즉위합니다.
당태종이 즉위를 하면서 원래 당과 고구려는 사이가 좋았는데 당태종이 즉위한 이후에 고구려와 당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세워지냐면 고구려가 당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되셨죠? 근데 이 천리장성의 축조 담당자였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요. 이것을 구실로 당태종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당나라 군대를 안시성 전투에서 무너뜨리면서 당나라군을 몰아내게 된다. 이것이 일련의 흐름이고요. 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보시면 정답은 나라다가. 그래서 나라다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간고사 범위 기출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